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 오후 2시 여러분과 복지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복지 36.5도. 오늘도 화요일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 2시에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이제 김용백님 제일 먼저 참여하셨어요. 김용백님 참여, 윤희수님 참여, 김덕수님, 하람가람님, 박창민님, 이보미님 참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2시를 저처럼 기다리셨다니 매우 기대되고 설렙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방송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완전히 풀리는가 싶었어요. 지난 주말에도 굉장히 따뜻했잖아요. 근데 한번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사만사온, 이렇게 춥다가도 따뜻하다가도 이런 일교차가 10도 이상 이렇게 많이 오고 가는 경우에는 이런 환절기 감기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이나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옷도 단단히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 옷을 다 장롱 안에 넣어놨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요 패딩이라든지 이런 거 좀 다시 입으려고 하니까 이제 봄이라서 그런지 3월도 벌써 중순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입기가 굉장히 좀 민망하고 그런데 이럴 때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얇은 옷을 좀 더 두껍게 입고 또 더울 때는 이제 한꺼풀 벗기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환절기 때 입기에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환절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에는 저처럼 이렇게 튼튼한 청년도 건강이 걱정이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이 특히나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겨울에 웅크렸던 몸이 이렇게 봄에 적응을 하려면은 또 이제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이런 호흡기 질환 아까 말씀드렸던 심혈관 질환에도 굉장히 취약해지기 쉬워요. 특히 어르신들 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특히 지병이 있으신 어르신들 분들은 더욱이나 더 특히 주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가족이라든지 친인척 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어르신들의 건강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거 이거는 센스입니다. 센스. 이렇게 저희가 평소에 건강을 돌보고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가 꼭 있어야지 이걸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소득도 줄고 미처 노후 생활을 준비하시지 못하신 또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좀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경품이 준비되어 있는 퀴즈도 뒷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고 퀴즈도 풀고 유익한 정보도 얻어 가시고 경품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데 기초연금 박철웅님, 안녕하세요. 서보슬님, 김효진님, 봄철 건강이 걱정돼요. 이보미님 여러 겹 입는 게 낫죠. 제가 이제 남겨주신 댓글 보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하는 중간중간에도 좀 궁금하신 게 있다. 그리고 설명했던 것 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건 좀 내가 좀 확실히 이번 방송에서 알아가야겠다. 라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직접 모신 특별 손님분께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금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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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의 최진우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진우 사무관님이셨군요. 저 MC 따수인데 제가 인사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해주셔서 굉장히 당차고 힘찬 발걸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어느새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비가 한번 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바깥에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너무 쌀쌀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쌀쌀하고 추운 날씨
예, 저처럼 이런 청년도 그런데 우리 좀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 분들께서는 특히나 더 그게 더 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기초연금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기초연금 제도가 무엇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기초연금 제도는요, 저희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매월 일정의 급여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이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또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 네,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어르신들 분들께 지원하고 있는 제도였군요. 아, 그러면은 지금 기초연금 제도에 좀 해당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할 수 있는데 대상자가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 안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소득 하위 70% 이하죠? 이건 좀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짠! 예, 준비했거든요, 오늘. 기초연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가구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그 선정 기준액이라는 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소득 하위 70%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현재 지금 2018년 1월부터 지금 적용되는 게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현재 단독 가구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은 131만 원,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시는 부부 가구 같은 경우에는 209만 6천 원이 지금 저희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이 기준 안에 저희가 그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평가하는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이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에 131만 원, 그리고 부부 가구의 경우에 209만 6천 원 이하다. 이럴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선정 기준액 이하면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데 이게 보이는 것처럼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금액이 여기에 2017년과 18년에 그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는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119만 원 이하가 이 대상자였고 이 부부 가구의 경우는 2017년에 190만 4천 원 이하가 이 선정 기준액 이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였는데 지금 2018년이 됐는데 이게 금액이 좀 올랐네요. 그래서 18년에는 131만 원 이게 단독 가구고 부부 가구의 경우는 209만 6천 원 이하면은 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보니까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기준이 나이가 만 65세 이상 이라는 것도 이제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네요. 만 65세 이상. 그럼 실제 나이는 66세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만 65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생일 기준으로 생일이 안 지났다 그러면은 2살 빼시면 되고 생일 지나셨다 그러면 1살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팁이네요. 생일이 만 65세 이상입니다. 만 65세 이상입니다. 만 65세이니까 이것도 생일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상자가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알아봤는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17년에 비해서 18년에도 이제 금액이 단독 가구랑 부부 가구 기준에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기초연금이 또 인상된다는 소식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것 같아요. 기초연금 올해 인상되면 또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사람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또 굉장히 또 관심거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최대 20만 6,050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얼마 전이었죠. 2월 말에 저희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는 이제 현재 20만 6,050원인 최대 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된 것과 별개로 제가 이제 다음 달이죠. 4월부터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 물가 상승률 1.9%를 반영해서 바로 다음 달부터는 최대 20만 9,960원까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던 금액이 일단 다음 달부터 4월부터 일단 적용이 되고
9월부터는 아까 이제 국회를 통과했던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25만 최대 25만 원. 예. 최대 25만까지 받을 날이 이제 9월이니까 네. 얼마 남지 머지 않았네요. 않았습니다. 예, 머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예. 반갑고 정말 반가운 그런 희소식이 아닐까 예. 싶은데요. 이쯤에서 지금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페이스북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계세요. 예, 많이 보고 계신데 반응이 어떤지 잠깐 보고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는데 물가 상승률 반영 굿. 잠시만요. 차승아님 물가 상승률 반영 굿. 김승김님 상승한 만큼 기초연금도 올라가는 아주 인간적인 기초연금. 인상되기도 하고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니 좋네요. 라는 김방님의 댓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으로 일단 4월 달부터는 지급이 되고 이제 법안 통과됐던 거는 9월부터 이제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반응 최고. 성운방님 최고. 저 요 댓글 하나만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상훈팡님 사무관님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약간 아시는 분인 것 같다는 좀 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네요. 여기 뭐 나중에 더 오르겠네요. 서보슬님, 박창민님 65세 이상이군요. 소득 하위 70% 이하.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들이 잘 보이고요. 지금 여기 이 경진님이 자막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가 자막은 지금 다음부터 나오는 자막은 좀 더 키워서 여러분이 보실 때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보일 수 있게 좀 수정을 할게요. 김기훈님 따사리 매주 듣고 있어요. 아우 반갑습니다. 따수님 잘생겼어요라고 고하음님 감사합니다. 고하음님 예뻐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막이 잘 보여요. 김수방님, 성훈방님 잘 보여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가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 중에 좀 이건 좀 궁금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은 질문이 거의 없어서 일단 반응이 굉장히 열띤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사모님 잘생겼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아는 감사합니다. 분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 클린한 방송 지향하고 있습니다. 클린한 방송, 깨끗한 방송, 공정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방금 이제 9월 달부터 법안이 통과가 돼서 9월 달부터 25만 원,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니 이게 굉장히 큰 희소식으로 느껴지는데 매달 25만 원이면은 진짜 어르신 분들께는 정말 이게 큰 돈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한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사실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사실 특별히 이게 소득이 별도로 이렇게 근로도 어렵고 이렇게 별도의 소득도 없는 이렇게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또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한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의 약 80%가 기초연금 제도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요. 또 어디에 주로 사용하시는지 여쭤봤더니 주로 이제 식비 내지 보건의료비 같이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저희가 기초연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한 결과 기초연금이 생명수다. 기초 25일이 저희가 25일날 기초연금 드리고 있는데 25일이 너무 기다려진다. 또 기초연금을 통해서 또 친구 사이도 좋아졌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80%나 10명 중에 8분의 어르신분들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특히나 이게 문장이 되게 인상이 깊은데 기초연금은 생명수다. 생명수고 매달 25일이 기다려진다. 저도 25일이 기다려지거든요. 저도 25일 날에 돈을 받는 날이라 25일이 기다려지는데 이렇게 매달 기다려지는 날이 있다는 건 사람을 굉장히 설레게 하는 것 같고 특히나 이런 어르신들은 특히나 이런 노후에 이런 뭐 용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소득이 많이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돈이 보일 수는 있지만 25만 원은 정말 이분들께는 정말 큰 돈이 아닐 수 없죠. 마치 용돈을 받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어떻게 받는지 자꾸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초연금을 이게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전제가 되는데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그리고 동사무소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몸이 불편해서 이게 좀 외출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국민연금지사를 통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국민연금지사에서 네. 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네. 분들한테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네. 시행을 하거든요. 근데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이게 그냥 뭐 어르신분들이 진짜 몸이 아프셔서 거동이 불편한지 지사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네. 이게 가만히 있어도 직접 찾아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을 따로 해야 되나요? 네,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고요. 아까 이게 좀 뒤에도 나올 텐데 국민연금 그 콜센터 1355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거동이 불편해서 기초연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1355. 네. 예. 어디였죠? 1355가? 국민연금 콜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입니다. 아,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가 있는데 네. 거기가 번호가 1355거든요. 네. 국번 없이 1355로 신청하시면은 직접 지사에 계신 분이 네. 방문해서 직접 이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1355. 예,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1355 번호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이제 신청 방법까지는 알았는데 이게 저도 약간 아까 설명을 좀 듣긴 했는데 예, 이제 선정 기준액 이하면은 이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좀 이게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저희가 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해서 저희가 그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거치기인데 저희가 그 신청하신 분의 인적 요건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분의 소득이랑 재산도 다 조회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확인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 한 달 정도의 저희가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분들을 그냥 마냥 기다리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 포털에서 기초연금 치셔가지고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배너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기초연금 자가진단 그리고 소득 인정의 모의 계산 이렇게 두 가지 코너가 있는데 이 페이지 참조하시면은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볼 수 있게 저희가 꾸며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선정 여부는 이제 저희가 그 공정자료 조회하고 확인한 이후에 나오는 건데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기초연금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예, 그 배너도 있고 거기에 직접 들어가면은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체크하고 클릭하고 관련 정보를 기입을 하면은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럼 됩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인데 기초연금은 아무래도 물론 이제 일반 포털 검색 사이트에 기초연금이라고 검색하면 제일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오겠죠. 예,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의 배너 우측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가운데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예,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배너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걸 통해서 이제 수급 대상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가 진단 할 수 있는 배너로 체크 한번 해보세요, 김승김님. 예, 기초연금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배너가 뜰 거예요, 김승. 이분 들어가 보신 것 같은데 벌써? 벌써 빠르십니다. 들어가 보신 것 같아요. 되게 빨라요. 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열혈 애청자십니다. 예, 김승김님 오늘도 또 방문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 박창민님, 예, 찾아가는 서비스 김방리님. 아, 이게 혹시 이런 문의도 있네요. 찾아가는 서비스는 연락하면 얼마 만에 오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얼마 만에 오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 그 담당하는 그 제일 그 자택이랑 제일 가까운 지사하고 그 담당 직원하고 연결시키는 그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건 좀 이렇게 경우의 수는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좀 이렇게 약속을 좀 빨리빨리 잡힐 수 있다 그러면은 전화하자마자 바로 잡힐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전한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사로 바로 1대1로 이렇게 연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담당 직원분이 이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일정을 일단 잡아야겠죠. 일정만 약속을 잡고 나서 바로 방문을 한다는 거죠. 아, 당일날에도 이렇게 직접 올 수 있군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면은 당일날에도 오는데 최대한 그거는 이제 빠른 시일에 오는 게 아닐까. 또 이 얘기를 하니까 하트와 좋아요가 엄청 써지는데 당일날에 오는 서비스 그럼 된다고 한다면 당일날에도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설레게 하는 25일 저도 매달 25만 원 슈퍼 그레이트. 김효진님 매달 25만 원은 9월 이후에 9월 이후고요.
이런 분도 계세요. 안진희님이 좀 걱정을 하셨어요. 네.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네. 예. 아무래도 이게 또 연금이고 기초연금으로 해서 어르신들께 지원이 되는 네.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금에 대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예.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좀 사실 저희도 근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에는 이미 이 기초연금 인상분이 전액이 다 반영이 이미 돼 있는 상태이고요. 예. 사실 저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경제적인 위치 아니면 뭐 국제적인 이렇게 위상 같은 걸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는 저희도 충분히 해드려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철웅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기초연금 허점은 없나요? 자녀들의 재산이 많은데 받는 사람도 생길 듯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사실 혹시 자녀의 재산도 이게 영향이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자녀들의 재산은 원칙이 없는데 이게 본인 재산을 자녀분들의 재산으로 명의를 이전해서 그렇게 부정수급을 하시는 사례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가끔 발생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거쳐서 부정수급을 이렇게 걸러내고 또한 이게 저희가 기초연금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벌칙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걸 허위 정보로 받으시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저희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징역과 벌금까지.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허위 정보를 기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 같아요. 잘못된 거죠. 예, 이건 시정해야 되는데 그럼 부정수급 발굴도 이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꼭 대상이 되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정수급의 사례가 앞으로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박철웅님. 예, 그럼 기초연금 신청할 때 이것만은 꼭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주의사항이 좀 있나요? 이건 저희가 그 과거의 사례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기초연금 신청을 할 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따로 신청비가 들지 않는 거네요. 네,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전산 과정에서 처리하면 될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한다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기초연금을 이제 신청을 해서 받고 계신 분이 9월달에 인상이 되면은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냥 받고 계신 분은 자동으로 이제 그게 올라가게 됩니다. 받고 계신 분은 자동으로 그냥 받고 계시는 거 받을 수 있는군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가 저희 기초연금을 저희가 2014년 7월에 처음 도입했을 때 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례가 좀 발생한 적이 있어요. 범죄 사례가 뭐 기초연금을 뭐 받게 해줄 테니 나에게 신청비를 줘라, 접수비를 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게 신청할 때 돈을 달라, 돈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 신청비나 접수비 명목으로 금품 요구한다 이런 경우에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도 또 발생을 하는군요. 아까처럼 부정수급에 이런 허위 사실을 기입을 해서 받으시려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뒤에서 이렇게 약간 금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면서 받을 수 있게 신청하는 그 뒤에서 약간 조정을 하는 거군요. 이런 분이 혹시 이렇게 다가온다면은 즉시 112로 전화를 해야겠네요. 이것도 1355로 전화하면 안 되나요? 1355로 전화를 해도 결국에는 그 수사는 경찰서 넘어가게 됩니다. 수사는 어차피 경찰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112로 즉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기초연금을 아까 이제 수급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받는데 수급 대상자가 돼서 신청을 했는데 혹시 떨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기초연금 신청을 했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뭐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신청을 할 수 없나요? 만약에 기초연금을 받다가 탈락했다. 그러면은 이게 영구적으로 신청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그 판넬 준비했던 판넬을 좀 같이 좀 보시면은 좀 쉬울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그 2018년 기준으로 이제 131만 원 이하면은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이랑 재산이 변해서 131만 원을 넘어갔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초연금에서 탈락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기초연금을 탈락했는데 결국엔 소득 재산이라는 게 결국 다시 변하면은 요 밑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떨어지시면 다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받을 수 있는 거. 사실 근데 이런 거는 기초연금 수급 받으시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확하게는 다 알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별도의 제도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게 그게
수급 희망 이력 관리라는 제도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희망 이력 예. 관리. 그건 뭔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작년이랑 올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작년도에 이제 119만 원 조금 안 돼가지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중간에 만약 예를 들어서 내 소득 인정액이 120만 원이 됐어요. 예. 그러면 작년 기준에서는 이제 못 받겠죠.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1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120만 원이라도 이제 새로 신규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예. 저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게 선정 기준 같은 게 완화가 됐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청했을 때 수급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 저희가 이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려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신청 요건이 완화되었으니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저희가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수급 예. 희망 이력 관리였나요? 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예, 저희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이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같이 신청해 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네.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꼭 같이 신청을 네. 해야겠네요. 그걸 신청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단독 가구의 금액 선정 기준의 이하가 119만 원인데 이게 좀 더 완화가 돼서 이제 18년에는 뭐 131만 원으로 이렇게 늘었을 경우에는 작년에 받았던 금액이랑 올해 받았던 금액이 완화돼서 더 비용이 올랐으니까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했더라면은 이게 개별적으로 다시 네. 연락이 와서 수급 대상자가 되니까 신청을 해보세요라고 이제 네. 문자가 오는 건가요? 우편으로 갑니다. 우편으로 직접 집으로 오는 거군요. 예. 우편으로 직접 오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도 여러분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꼭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번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 실제로 그렇게 신청하지 않더라면은 알 수 없는 정보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전혀 알 수 없는 정보기 때문에 한 번 신청할 때 수급 희망 이력 관리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 궁금하신 것들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좀 방송이 끝나더라도 좀 궁금한 거, 기초연금에 관련해서 이건 정말 궁금하다 싶으면은 어디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이게 담당자에게 통화를 하고 싶다, 좀 더 전화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혹은 국민연금 공단 콜센터 1355번 이 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 129번으로 전화하셔도 관련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죠. 1355번으로 문의하셔도 관련해서 기초연금 관련해서 이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니까요. 이 번호도 2개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이 남겨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제 경품이 걸린 퀴즈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퀴즈 나가기 전에 혹시 좀 궁금한 게 있는 답변이 있으면 제가 한번 이 정도 한번 질문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게 있으면 질문 한번 드리고 제가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꾼들 꼭 잡아주세요. 성운방님, 노인분들 상대로 하는 사귀는 정말 나쁜 거죠. 사귀는 사귀는 정말 나쁜 거예요. 천영화님, 노인분들 모르니까 속이는 분들 정말 나쁘네요.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 발생하면 안 되고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당연히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철저하게 또 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 great. 수급 희망 이력 관리 기억해야겠어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약간 이거 퀴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약간 의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편으로 오네요. 그러면 성운방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9월 25일 날 25만 원 인상돼서 들어오나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9월 달부터 적용이 된다고 했으니까 아까 기초연금은 받는 일자가 25일, 매달 25일이니까 9월 25일 날에 인상된 기초연금액이 들어오겠네요. 정답. 성운방님, great. 135, 129 설명 좋아요. 연명성님, 129, 135 꼭 저장해두고 기억해야겠네요. 연명성님은 오늘 처음 들어오셨어요. 제가 이름 알거든요, 다. 읽으면 다 알고 있어요. 하하성님 129번 1355번 이분도 오늘 처음 들어오셨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다음에 또 들어오시기를 권하며
좀 혹시 궁금한 질문들이 더 있으시면은 여기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혹시 라이브 방송에 미처 다 답변을 드리지 못했더라도 저희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 주요 질문들은 제가 다시 잘 모아서 사무관님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은 다시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훈방님 오늘 설명 great. 오늘 설명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품이 걸린 퀴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3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고 오늘 직접 인터뷰에 응해주신 사무관님이 질문을 해주시고 객관식 번호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저희가 퀴즈 진행할 때마다 객관식 번호와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께 경품 드렸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질문과 객관식 번호를 다 듣고 질문 번호와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은 아닙니다. 저희가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이제 경품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경품이 어떤 걸 드리게 되나요?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봄인데 날씨가 너무 쌀쌀해요. 그래서 약간 쌀쌀한 몸을 좀 녹일 수 있는 저희가 따뜻한 커피 준비했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아니고요. 따뜻한 카페 모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질문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못 들으신 분들 있을 수 있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역시 제가 아직 번호 얘기했는데 김승김님 1번 기초연금 객관식입니다. 1번이 기초연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번호 나갑니다. 1번 벚꽃연금 1번 벚꽃연금 2번 국민연금 2번 국민연금 3번 기초연금 3번 기초연금 그 객관식 번호를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객관식 총 3번까지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벚꽃연금 1번 벚꽃연금 2번 국민연금 2번 국민연금 3번 기초연금 3번 기초연금이었습니다. 지금 커피 좋아요. 이정숙님 1번 기초연금 객관식 번호의 정답을 남겨주셔야 돼요. 객관식 번호의 정답을 아까 여기 보니까 아까 김승김님 아까 얘기했죠. 1번 기초연금 김승김님을 따라서 1번을 외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까 객관식 번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객관식 번호와 그러니까 객관식 질문 그리고 객관식의 정답의 번호를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번 질문 가볼까요? 자, 2번 질문. 자, 기초연금의 문의 번호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 좀 문의할 수 있는 번호가 아닌 것이 무엇일지 그게 질문입니다. 객관식입니다. 번호 내주세요. 자, 1번 129 1번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군요. 자, 2번 112 2번은 112 112 경찰서 느낌 나고요. 자, 3번은 1355입니다. 3번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이네요. 다시 한번 번호를 말씀을 드리면 1번이 129, 2번이 112, 3번이 1355. 이 숫자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 1번 문제 정답을 계속 남기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처음 3번 기초연금 송상기님, 나하경님 1번, 3번 김기훈님 날이 추워서 자전거 타다가 콧물이 주르륵 벚꽃연금은 버스커 장범준에 해당. 설명 감사합니다. 벚꽃연금 아까 1번에 1번이었죠. 지금 2번 저희가 질문 나갔는데 2번에 대한 객관식의 답을 많이 남겨주세요. 2번은 아까 기초연금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을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의 전화번호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 1번이 129, 2번이 112, 3번이 1355번이었습니다. 2번 질문과 객관식 번호의 정답을 남겨주신 5분께 오늘 따뜻한 카페 모카 드릴게요. 1번도 그랬고요. 그럼 이제 3번 질문 가볼까요? 자, 3번. 자, 올해 9월 인상되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 정도는 저희가 이제 주관식으로 드려도 시청자분들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3번은 주관식으로 내겠습니다. 올해 9월 인상되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아직 지금 2번 문제와 1번 문제에 정답을 남겨주시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3번으로 넘어갔거든요, 저희. 3번이 아까 주관식이었어요. 이건 좀 어려워서 아직 정답을 남겨주시지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3번, 아직도 3번의 정답을 외쳐주신 분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세요. 올해 9월 인상되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오늘 방송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얼마일까요? 2번에 2번. 3번의 금액을 외쳐주신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신승우님, 와우. 박상우님, 24만 9,900원. 이거 약간 마트에서 거의 털이로 나갈 때 금액 아닌가요, 이거? 24만 9,900원 나왔고요. 아까 보니까 여기 틀렸다는 분이 있네요. 2번 112는 틀렸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남겨주시는 분도 계세요. 김덕수님, 은근 재밌네요. 이것도 깨알 재미 있거든요. 이거 끝까지 참여해 주세요. 3번, 한 번 더 주관식이라서 한 번 더 저희가 낼게요. 올해 9월 인상되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가 질문이었고, 이건 주관식입니다. 3번이라는 질문과 저희가 주관식이기 때문에 주관식 정답을 남겨주신 5분께 또 따뜻한 카페 모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이게 선착순으로 저희가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퀴즈 정답 지금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라이브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정답을 남겨주신 분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각각 질문당 5분께 따뜻한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질문 남겨주고 계세요. 사모님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방송 어땠는지 좀 소감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피드백도 빠르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게 시청자분들이 저희 이게 보건복지 라이브 방송 많이 찾아주시면은 저희도 예산 확보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커피만 드리는 게 아니고 케이크도 같이 드릴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판넬 말고 여기 뒤에서 빔을 쏘는 것도 저희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지금 저희가 뒤에 이거 없는 거는 자막으로도 자막 처리도 되고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많이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은 경품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좀 팁을 하나 주셨네요. 오늘 방송 즐거웠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마지막 방송까지 친절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마지막까지 굉장히 만남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재밌었고요. 복지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세요. 사무관님 방송 체질이시네요. 이경진님. 서민층에게 기초연금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기초연금 매달 25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초연금 방송을 통해서 이분들께 앞으로 더욱 따뜻한 소식 더 전해드리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라이브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의 제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나눠봤는데 오늘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요, 여러분? 친절한 방송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초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혹시 젊으신 분들도 여기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젊으신 분들은 나는 해당이 안 되니까 좀 관심이 없거나 몰랐던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방송을 통해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셨기를 바라고 이게 본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
그리고 가깝게 친인척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가깝게 살고 계신 이웃분들도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라도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혹시 모르고 계시다 하면 옆에서 친절하게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나 예,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해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또 상담과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 꼭 그분들께 혹시 주변에 계시다면은 꼭 안내해 주시면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예, 기초연금이 예,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이나 예,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제도이니까요. 예,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려우신 어르신들분들께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꼭 인식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저희가 4월 달에 찾아뵐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완연한 봄 날씨일 것 같은데, 그때 여름께 더욱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유익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유쾌한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나무도 행복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